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뉴욕시장 잠깐 갔다 오면 뉴욕시장이 미리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에도 불구하고 좋게 나왔죠. 예상보다. 관세 이슈가 중간에 장중에 자꾸 터져 나오면서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스닥을 비롯해서 S&P 500 이렇게 상승으로 끝났지만, 그건 이제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테슬라나 엔비디아 등이 큰 폭을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하고 S&P 500을 끌어올린 거고, 반면에 이제 다우는 조금 빠지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0.2% 빠졌고, 나스닥은 1.22% 올랐고, S&P 500도 0.49% 올랐습니다. 러셀 2000도 0.17% 상승하면서 끝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5%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만기일은 우리 시장은 오늘 아침에 어찌됐건 간에 미국 시장이 좋게 끝났으니까 좀 높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0.9% 상승하는 그런 높이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연기금의 공이 컸어요. 연기금이 이제 오전부터 사기 시작하고, 반면에 이제 같은 기관에서도 금융투자는 종일 매도 우위를 지키다가 마지막 동시 호가에 무려 4천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그런 오늘은 이제 진짜 변동성의 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매도를 유지하던 외국인들은 그냥 매도 우위로 오늘 장을 끝냈고, 결국 오후 들면서 주가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권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호가 중간에 동시호가 이제 10분 동안 매칭되는 사이에 플러스로 다시 돌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이제 아슬아슬하게 마이너스로, 그렇지만 이제 약보합이죠. 이렇게 오늘 시장을 마감했고, 동시만기일이라서 그런지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오늘은 이제 그런 거에 좀 속지 않으시길 바란다. 오늘 만기일이라. 그런데 오늘 이제 동시호가에만 연기금이 1,000억 정도를 팔았어요. 동시호가에만. 그래서 쭉 끌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매도로 돌변해 버렸고, 금융투자는 매도 쪽에 있다가 갑자기 동시호가에서 4천억을 땡겨서 샀어요. 그랬고, 외국인들은 동시호가에 3천억을 더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는 어찌됐건 외국인이 4,930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은 토탈로 4,452억을 산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개인이 642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73.64포인트, 어제보다 0.05% 하락하면서 약보합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거의 0.9% 가까이 그렇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오늘 좀 비교적 심플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아침부터 계속 이어졌고, 개인만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수는 장 중반이 넘어갈 무렵에 이미 마이너스 하락권으로 이렇게 전환된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냥 그런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856억을 매도했고, 기관도 1,191억을 매도했고, 개인이 2,1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22.80, 어제보다 0.92%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모두 현재 방향성은 없어요. 그냥 변동성만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이번 주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라는 변동성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오늘은 그랬는데, 역시 그런 변동성을 보이면서 또 우리가 걱정했던 변동성의 하나의 팩터가 또 지나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454원을 보이고 있네요. 환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셀트리온, HD 현대중공업 주로 팔았고, 기관은 주로 샀고, 기관이 판 거는 LG 에너지솔루션하고 KB금융밖에 상위에서 안 보이네요. 그리고 기관은 뭐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부 샀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오늘 뭐 어디가 사고 주체별로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오늘은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걸려 있기 때문에 파생 쪽을 맞추려고 산 거니까 사실 뭐 이렇다 할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거가 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서 보면 알테오제는 뭐 양 주체가 다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부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그러는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오늘 이제 뭐 전선, 전력 설비 이게 이제 다시 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뭐 미국 기술주가 이제 어제 상승을 했잖아요. AI 관련해서 다시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증폭되고 뭐 이러면서 다시 일렉트리시티 전력의 필요성이 이제 다시 대두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된 거, 이거는 뭐 어제 뉴욕 시장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정부도 뭐 이쪽에 바짝 뭐 이렇게 지원하고 하겠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고, 뭐 그런 영향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이 이제 다시 뭐 하나 빼놓고는 조선이 다시 이제 오늘 뉴스도 많이 났잖아요. 미국 조선 또 미국 군함 뭐 이런 거 한국 없이 안 된다.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될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쪽, 이것도 뭐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고 유럽이 그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유럽산 무기로 증강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왔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섹터가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방산 쪽이 오르고, 자동차도 좀 오늘 올랐는데, 이거는 뭐 동시효과에 좀 올렸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만기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다 왔다. 그걸 맞아서 예측한 대로 오전 오후가 사뭇 달라지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쫓아서 사시는 거를 좀 참으시라 그런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사뭇 달라지는 이제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근데 어쨌든 간 금주가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우리 이제 국내 쪽으로 보면은 탄핵에 관한 그 헌재의 최종 결론이 이번 주에 못 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변수는 뭐 그대로 다음 주로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거치면서 이제 거의 또 하나의 변동성 요인이 시장에서 이제 한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어제 뉴욕 시장이 그 장 개시 전에 그 미리 발표되는 안전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와서 시장에 상당히 그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퓨처 마켓에서. 근데 역시 이제 장 중간에 그 관세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가 안정 시그널이 나오니까 어제 CPI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곧바로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상승 전환을 하는 그런 변동성, 이게 변동성이죠. 보인 후에 그냥 상승한 상태로 끝났다는 거, 이게 이제 영찜찜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CPI만 발표되고 본래 장이 시작하기 전인 그 퓨처 마켓에서는 상당히 지수들이 강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시장을 지내놓고 보니까 막 오름내림 이런 게, 물론 이제 뭐 관세에 관련된 탓이 있기는 하지만
뭐 어찌됐건 그런 걸로 봐서 미국 시장은 이게 올라도 되게 좀 불안한 상태, 이제 우리말로 그냥 찜찜하다 그러죠. 예, 그런 거를 떨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관세 문제는 그동안 이제 엎어놓고 뭐 이랬다, 연기했다 뭐 이랬는데, 이제 본격적인 관세 부과, 미국에. 그리고 그거에 맞서는 이제 다른 나라의 보복 관세, 이게 이제 서로 맞서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제대로 시작되는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이 듭니다. 뭐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영국은 뭐 협의하겠다 이런 쪽으로 그 소위 말하는 맞불은 안 놓고 그 보복관세는 안 놓고 이제 지금 그러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일본은 우리 미국 쌀에 대해서 700%의 관세를 붙인다. 근데 도대체 그 백악관이 발표하는 그 자료는 뭐 언제적 어디 자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미국의 맘대로입니다. 막 발표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일본하고 한국에서의 쌀의 의미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뭐 일반적인 관세의 대표격으로 이렇게 들춰서 얘기하기에는 좀 설득력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일본 700% 관세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하면 일본에다가 미국이 700% 관세 붙이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일본 관방장관인가요? 하는데 정부가 잘 협의해 나가겠다. 그 일본 특유의 그런 거를 하고, 오히려 이제 언론이 막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쌀이 77만 톤까지는 무관세로 들어온다. 무관세로.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그 쌀을 수입해야 되는 할당량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 정부 입장에서 일본도 좀 조용한 그런 걸 택했고,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머지들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유가 이번 싸움에 이게 본격적으로 번져간 게 이제 유럽 연합입니다. 유럽 연합이 4월 1일부터 26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1조에 해당하는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나섰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청바지, 위스키 이런 거에는 25%가 아니라 50%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우리 막 이렇게 타고 다니는 할레이 데이비슨 오토바이 있잖아요. 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은데 그거 타고 다니는 폭주죠. 시끄럽기까지 하죠. 거기 여기 이렇게 개줄 같은 목걸이 막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딱 이제 하레이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지금 이제 6%예요, 유럽의 관세가. 그거를 56%까지 부과하겠다고 이러고 나섰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시지만 이제 캐나다의 박균 총리가 마크 카니도 내일 정식 취임을 하죠. 그런데 전혀 물러날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철강회사 가서 그 노동자들하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미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우리 국가에 대해서 존중심을 보인다면 트럼프를 만날 그런 준비는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미국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13일부터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캐나다 돈으로 298억 캐나다엔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얘기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미국이 얘기했던 4월 1일까지 적용을 예외한다. 이거 말고 이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붙어보자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그게 트럼프가 성공할지 아니면 백기를 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가고 있다. 점점 더 험하게 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우리 시장에서 갑자기 주도주가 바뀐다.
이런 이슈로 우리 시장은 더 복잡해졌어요. 근데 어제 이제 뭐 특히 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오르니까 야 이거 봐라 이제는 얘네들이 선도주다 간다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아니다.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어제 선작업한 거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한 투자자분을 이제 제가 뵀는데 되게 겁먹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도제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라고들 막 그러는데, 응? 나는 그거 다 정리해놓고 심지어 어떤 거는 손해나서 팔고 이랬는데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떡하죠?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뭐 당연히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불안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따지고 보면 또 그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팔고 싶은데 못 파는 건 내 마음이 안 움직인 거지 시장이 이 기회를 안 줘서 파는 건 못 사고 못 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팔 수 있는 거죠. 또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재고 소진에 따라는 뭐 신규 수요도 있고 뭐 메모리 값, 뭐 낸드 값이 그 이제 좋다고 하는 애널리스트 측에서는 다시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는 사이클상 주가가 선행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의 봄이 온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반도체에 관한 성패는 이제는 메모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메모리가 아닙니다. 이게 HBM 쪽이에요. AI와 관련된. 왜냐하면 그쪽이 고가고 그게 터져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조금 나아지는 건 그냥 주가도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게 메모리가 조금 팔리기 때문에 주가가 선행해서 주도주로 시장을 끌고 간다. 이거는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 HBM이 빵빵 날아간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다. 그 2차 전지도 뭐 이런 거죠. 어디에 뭐 10년 동안 뭐 납품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거 나눠보면 별 숫자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2차 전지 회사들이 때려는 돈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반등 이외에는 기대할 게 없다. 적어도 이게 시장의 주도주가 되려면 구체적인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흑자가 얼마 났어?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퍼본 돈이 얼마인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요.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주도주라고 그러고 사겠다는데 어떡할 거냐? 그럼 우리도 사야죠. 그래서 우리는 참 쉬운 거예요. 시장을 볼 때. 뭐냐면 그냥 매매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매매 원칙대로.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건 2차 전지건 매매 원칙상 매수 시그널이 구성이 됐으면 아니면 매수 시그널은 아직 안 왔는데 올라가니까 난 불안해서 조금 갖고 싶다 하는 분은 그냥 분할 매수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매수 신호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다가 내가 이거 살 게 전혀 안 놓쳐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상한가로 탁탁 막아갖고 못 사는 예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조금 가다 말 거면 그럼 주도주가 아니죠. 이게 정말 시장의 주도주라면 완벽한 매수 시그널이 형성된 후에 매매원칙상 그 다음에 사도 우리 시쳇말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도주가 변하는데 내가 없다고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A건 B건 C건 D건 이건 우리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투자해서 먹은 돈은 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식 투자에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럼 그거를 기준점을 뭘로 본다? 매매원칙으로 본다는 거예요. 매매원칙이 지금 뭐 잘 간다 하는 것도 매매원칙 떼지면 그건 아니에요. 매정하게 버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가 변하건 변하지 않건 매매 원칙을 기준으로 잡고 있으면 불안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없는 그런 시장이다. 중요한 건 매면직상 제대로 구성을 정배열을 해서 가는 거를 갖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거죠.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